나는 약간 맛이 간 사람이고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그리고 미국의 세계적 영향력에 상응하는, 미국의 힘에 상응하는, 미국의 가장 큰 흔들어라 이제 흔들어라 저 난데없이 굴러들어온 놈. This is Sparta! 김정은 개새끼다 왜? 김정은 개새끼다 왜? 또 한번 해보세요. 김정은 개새끼다 왜? 개새끼다 왜? 김정은 개새끼다 왜? 감사합니다. 군대 장난하는 한번 더 해주시면 감사할 정말 왜 묻지 않아 정자가? 제가 안 왜 김정은 욕을 못하죠? 하고 싶은 얘기 한마디 하겠습니다. 김정은 개새끼다 왜? 정신이라고. 얘 보세요 얘가 일배충 엄마 통쾌할 게 뭐가 있어 이 새끼야. 네가 지금 이 새끼야 나한테 그딴 식으로 해놓고 이 새끼야 3. 뭐가 통쾌해 이 새끼야 어? 자,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강우상 기자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양원보 기자, JTBC 양원보 기자를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러분들? 내란죄로 처벌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강우산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테러 PC 조작. 자, 테러 PC 조작 중에서 뭐 어떤 거는 어떻고 저떤 거는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다 집어치우고요. 변희재 대표 재판에서 나온 팩트를 근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조작 중에서 JTBC가 빼도 박도 못하는 그 조작의 증거를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흔히 말하는 강웅산이 야 수소폭탄이 터졌다 요겁니다. 자, 영상을 스킵해서 보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은요 지금 앞부분에는 가장 핵심적인 거 말씀드리고 그 다음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 핵심적인 거 조작의 증거 100%, 그게 바로 L자형 패턴입니다. L자형이 뭐냐? L자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테러PC 잠금 패턴이 L자형이다. 이거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핵심적인 겁니다. 이 부분만 다른 사람한테 널리 공유를 하거나 야 이거 하거나 소문을 내거나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테러PC L자형 패턴이 심어진 거는 JTBC가 2016년 10월 24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앞서 일주일 앞에 김필중 기자가 2016년 10월 18일 날 WK 사무실에 올라가서 고용태 책상에서 최순실의 테러PC를 발견하고 L자형으로 열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건 18일이고, 그런데 실제로 테러PC 잠금 패턴이 L자형으로 바뀐 거는 24일입니다. 24일 오후 5시 11분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완벽한 조작의 증거죠. 즉, 테러PC 입수 과정, 이거 자체가 하나의 커다란 조작이라는 거죠. 이 조작에 한 사람만 움직인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 즉 조직적으로 들어갔다. 요걸 밝혀낼 수 있었던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힘들었어. 사실상 이거 하나 한다고. 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양원보 기자는 지금 테러PC에 대해서 손석희의 저주책을 자신의 의사로 구매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책을 보고도 테러PC가 조작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찾아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말하고 있는 그 형태를 보고 있으면은 테러PC는 조작이 되지 않았다 일관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손석희의 저주책을 사고 봤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변희재 대표 재판에서 나온 수많은 조작의 증거들이 있었지만은 양원보 기자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하는 거 잘 들으세요. 김필중 기자가 WK 사무실에서 최순실의 테러PC를 L자형으로 열었다.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본인의 여자친구도 L자형 잠금 패턴이다. 그리고 김필중 기자의 핸드폰, 포렌식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L자형 맞다. 다 흘러가지만은 사실상 테러PC가
잠금 패턴이 L자형으로 바뀐 거는 일주일 뒤인 24일 오후 5시 11분 L자형으로 바뀝니다. 잠금 패턴이. 그전에는 잠금 패턴이 무엇이었냐? 무작위였습니다. 무작위였습니다, 여러분들. 더 중요한 거는요. 그러면은 김필중 기자가 어떻게 18일 당일날 잠금 패턴이 무작위인 거를 어떻게 알고 열었냐? 이러한 궁금증이 생기죠? 사실상 여기에는요. 테러 PC에 그 안드로이드 버그가 하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열었냐? 김필중 기자가 대답하는 게 맞는데 사실상 우리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놨습니다. 어떤 것까지 분석을 해놨냐? 우리가 잠금 패턴 중에서 요거 5번 틀리면은 못 여는데 이때 구글 계정 로그인 하라는 게 나옵니다. 그거를 로그인하면은 잠금 패턴이 풀립니다, 여러분들. 이 안드로이드 상에 있는 버그를 이용해 가지고 열었습니다. 비밀번호 입력은요 3번입니다. 이거 김필중 기자가 한 겁니다. 즉 그레이트바 1819 지메일에 대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열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새로운 사실이죠? 그래서 핵심적인 게 이거는 2019년 2월 13일에 2월 13일입니다. 거의 한 일주일 정도 됐죠? 지금 이 시간이. 그래서 뭘 했냐? 김필중 기자에 대해서 고발장을 넣었습니다. 자, 이게 고발장이고요. 고발장 내용 중에서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부분이에요. 저도 이걸 다 못 외우니까 보는 겁니다. 이 사건 테러 PC에는 잠금 패턴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2016년 10월 25일 실시된 검찰의 포렌식 결과에 따르면 테러 PC의 잠금 패턴은 대문자 L자형입니다. 따라서 2016년 10월 18일 테러 PC 발견 당시에 JTBC 김필중 기자가 어떻게 잠금 패턴을 푼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훗날 JTBC는 이렇게 해명합니다. 김필중 기자는 자신과 그의 여자친구가 평소에 사용하는 잠금 패턴이 L자여서 무심코 L자형 패턴으로 비밀번호를 눌러봤더니 바로 열린 거. 지극히 운이 좋았던 거. 이렇게 하고 있네요. 자, 김필중은 자신은 물론 여자친구까지 당시 휴대전화 잠금 패턴이 L자였고 그래서 잠겨져 있던 테러리스트의 무심코 L자 패턴을 그려봤더니 운 좋게 단번에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피고발인의 주장에 따르면 2016년 10월 18일 태블릿 PC 발견 당시에도 잠금 패턴이 L자였다는 것인데 이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고발장에는요, 특히 이 분석이 있습니다. 분석 내용 중에서 어떤 게 있냐면요, 빌미 패턴이 03678로 바뀝니다. 03678이 뭐냐? 자, 우리 여러분들 잘 보세요.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되어 있나요? 아니죠? 야, 나도 참. 지우개 어디 갔어? 핸드폰 열어볼게요. L자형이니까. 이게 뭐냐면요. 그 핸드폰 보시면은 우리가 03678이잖아요. 012345678 여기가 9겠죠. 요렇게 L자형. 요겠네. 요겁니다. L자형. 03678. 03678. 원래는 강원산 방송은 여러분들 윽튜브 윤서인 보면은 좀 잘라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잖아. 난 그런 거 안 해. 그냥 다이렉트로 하는 거야. 그냥 실방이야. 자, 이 L자형으로 바뀐 게 24일입니다. 그리고 테러PC는 18일 날 입수가 되었죠. 18일과 24일. 즉 18일 날
김필주 기자가 L자형으로 열었다는 것은 위증이죠, 위증. 위증입니다. 자, 이게 강용산이가 말한 것 중에서 가장 앞부분, 즉 무엇이냐? 야, 태블릿이 뭐 조작이 됐어? 뭐 이렇게 했을 때 어르신 분들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야, 18일날 태블릿 입수했다며. 그리고 L자형으로 열었다며. 그런데 24일날 L자형으로 잠금 패턴이 변경되네? 그럼 18일날 이거 뭐냐? 요거예요, 요거. 그리고 더 웃긴 거는요. 지금 JTBC 기자들이 법정에 나와서 서로 위증을 하고 있어요, 위증을. 어떤 부분이 위증인지를 말씀드릴게요. 심수미 기자와 송용석 기자가 있습니다. 송용석. 이걸 왜 말씀드리냐? 심수미 기자가 야, 그 문자 메시지 어쩌고 저쩌고 한 거 그거 내가 했다 뭐 이렇게 했는데 중요한 거는 김필주래. 송영석 기자가 나와서 야, 그거는 조택수 기자가 보낸 거야. 한방에 심수미 기자를 위증죄로 만들었습니다. 어떤 문자를 보냈냐? 그와 같은 것들인데 이거는 노승건 차장검사 나눴던 문자 메시지입니다. 근데 문제는 잘 보세요. 심수미 기자가 노승건 차장검사랑 나눈 것과 송영석의 증언으로 조택수 기자가 문자 메시지를 나눈 것과 미디어 워치나 혹은 이 재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태극기 애국 보수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 누가 나눈지에 대해서는? 그런데 심수미 기자가 그 문자 메시지 KT인데 난 예스 KT 안 맞네? 이동환 변호사가 쿡 찔러 보니까 야, 이거 독일에 있었을 때 어머니 핸드폰 가지고 했다. 그럼 그런가 보다. 그 다음에 소영석 기자가 나와서 증언했죠. 그 다음에 와서 하는 말이 아니다. 조태수 기자가 했다. 된 거예요. 여기서 더 황당한 거는요. 우리가 순서가 1번, 2번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게 아니야. 0번에 또 송영석이 있어. 송영석의 고소장과 검찰 진술에는 이 문자 메시지 나눈 거 누구냐? 심수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다시요. 우리가 심수미 기자가 이렇게 되어 있다. 그게 아니라 첫 번째가 이거라고. 고소장에 그 노승건 1차장검사하고 나눈 문자 메시지의 당사자가 심수입니다. 라고 들어가 있고 송영석이 검찰 진술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심수미가 그래 이렇게 갔지. 그런데 문제는 송영석 기자가 재판정에 나와서 증언하는데 이거 조택수 기자다. 그러면 심수미 기자가 뭐 한 거다? 위증이 되는 거예요. 상황이 그래요. 그런데 우리들 입장에서는 그 문자 메시지가 심수미가 하든 조택수가 하든 큰 의미가 없었다고. 근데 서로가 지금 위증을 하고 있어요. 위증까지 하면서 저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단 하나죠. 사실상 이 문자 메시지를 나눈 거는 손석희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손석희. 우리는 이미 니네들 그렇게 나올 줄 알고 손석희를 타겟으로 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랬으니까 바로 뭐 한다? 심수미가 위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송영석이 나와서 너 그거 위증한 거 맞아. 이렇게 된 거예요. 결국에는 이걸 왜 했냐? 왜긴요? 손석희 보호하려고 그랬지. 강용산의 개인 의사입니다. 잘 보세요. 우리 입장에서는 누가 노승건 차장검사하고 1차장검사하고 문자 메시지를 나누든 큰 의미가 없었다고. 그런데 딱 송영석까지 나온 거야. 송영석에서 꼬리 자르게 하고 끝내버리는 거야. 손석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재판 분위기가 그랬다고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심수미를 제물로 쓴 거죠. 요겁니다. 이게 좀 웃기지 않아요? 자, 첫 번째. 김필준의 L자형 패턴 있었고
두 번째, JTBC 기자들이 나와서 서로 위증을 하고 있죠. 이게 현실인데, 자, 지금 신문 기사에 무엇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신문 기사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오늘의 미디어에서 그 미디어 오늘 나온 건데, 이건 12월 12일 수요일자에 나온 거예요. 예, 간단해요. 이게 변희재 대표 1심 재판 당일입니다. 한 챕터만 읽어드릴게요. 미디어워치는 지금껏 테러PC 입수 경위 첫 번째, 두 번째는 테러PC 내용물, 세 번째 태블릿 PC 실사용자 중심으로 조작 주장을 펴왔다. 그래서 검찰에 따르면 JTBC가 2016년 10월 10일 이전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 등과 사전 공모에 태블릿과 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 그 아까 첫 번째 했을 때 테러PC 입수 경위 얘기하는 거고, 이제 두 번째 테러PC 내용. JTBC가 태블릿 입수 후 수천 개의 파일을 생성, 수정, 삭제하는 등 태블릿을 조작했다. 자, 이제 세 번째 태블릿 실사용자 중심. JTBC는 최순실이 태블릿 PC 청와대 문서를 수정한 것처럼 조작했다는 내용이 보도, 이렇게 세 가지로 됐는데 재판부가 크게 세 가지로 봤어요.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전부 다 허위 사실 유포로 판단했다. 요게 내용이에요. 근데 문제는 지금까지 강웅산이가 판결문에 대해서 따로 방송을 하지 않았잖아요. 왜 그런지를 설명드릴게요. 왜 그런지를. 실제로 이것이 해당 판결문입니다. 1심 변희재 대표 해당 판결문이에요. 판결문인데 이게 얼마나 내가 이 강산이가 읽어볼 때 당황스러웠냐면은, 제 말 잘 들어보세요. 자, 이거 지울게요. 왜 당황스럽냐? 응? 자, 강웅산은 변희재 대표 1차 공판부터 총 11차 공판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재판정 안에 들어가서 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다 봤습니다. 팩트야, 그건. 자, 이렇게 많이 다뤘는데 판결문에 나온 것들은 이거 좀 애매모호한데? 야, 이거 완전한 조작이야. 이거 좀 애매모호해. 이거 조작이야.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다른 이슈에 대해서 그랬을 때 판결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간단하게요, 여러분들. 이거는 올라가고, 요거 올라가고, 요거 올라가고, 조작으로 나온 것들은 다 밑으로 내려오고, 요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이렇게 빨간색 이 화살표로 되어 있는 거, 요걸 묶어가지고, 야, 이렇게 된 거야. 판결문이 그래. 이거 좀 애매모호한데 막 이런 거 있잖아. 애매모호한 거. 1차 공판부터 11차 공판까지 미디어워치는 줄기차게 무엇을 주장했냐면요. 포렌식 보고서, 카톡 대화방 복구해야 된다. 카톡 뭐 메시지 삭제된 거, 그런 거 있잖아. 줄기차게 얘기하고, 더군다나 L자형 패턴까지 계속 말했다고.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1차까지. 재판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계속 미디어워치 변호인단에서 야, 이거 카톡 메시지 복구해야 된다 막 계속 한 거야. 그러면은 이 빠진 게 뭐냐? 당연히 카카오톡 메시지 삭제된 거, 카카오톡 대화방 삭제된 거, 여기 들어가 있다고. 근데 이거를 판결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수정 변경된대. 테러PC를 끄다가 키면은 수정 변경된대. 여러분들, 태블릿 PC를 껐다 키면은 카톡 메시지가 삭제되고 막 그래요? 뭐 연락처 삭제돼요? 그러죠? 여기서 조작으로 나온 것들이, 자, 김수민 사진 31번 삭제, 연락처 31번 삭제, 그리고 김수민 사진 50장 삭제. 이게 제일 중요해요. 31번 삭제가 김수민. 이게 핵폭탄급이라고.
핵폭탄. 왜냐면은 연락처를 JTBC가 보관하는 그 기간 중에서 삭제를 해요. 근데 연락처를 삭제를 해도 연락처가 또 살아나. 또 삭제해도 또 살아나. 그 31번째 삭제를 했는데 계속 살아나니까 이게 뭐 그랬지? 뭐야 이거? 생각하겠지 사람이니까. 응? 보니까 김수민 계정을 삭제해야 연락처가 삭제되는 거야. 그래서 김수민 계정까지 삭제하는 시도가 포렌식 보고서에 그대로 있어요. 결국에는 삭제를 못해. 자, 여러분들, 우리가 김수민 사진 50장 날라갔다 했죠. 문제는 유리한 거 있죠. 이게 팩트냐 아니냐, 이것도 여러분들 이거 모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 했잖아. 내가 자기한테 유리한 거 해가지고 해가지고 또 뭉뚱그리 해가지고 판결문 진짜 그렇게 되어 있어. 근데 이 모으는 것 중에서 요거 있거든. 여기에 사진 폴더가 있어요. 사진 폴더 삭제. DCMI인지 DCIM인지 뭐 있잖아. 그건 또 판결문에 어떻게 써놓는지 아세요? 판결문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판결문에 9페이지부터 읽어드릴게요. 조금 챕터가 조금 많은데 그래도 풀로. 자, 피고인은 2017년 12월 22일경 불상의 장소에서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유튜브에 접속하여 피해자인 JTBC와 손석희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JTBC에서 이 사건 태블릿을 입수한 이후 임의로 사진 폴더를 삭제하거나 장승호, 최순실의 조카 이 사진을 태블릿에 삽입하는 등으로 조작한 사실이 없음에도 변희재의 시사폭격 279회 손석희 태블릿 사진 폴더 삭제 적발 검찰은 즉각 구속 수사하라는 제목으로 손석희와 JTBC는 23일 2016년 10월 23일 오전 5시 43분에 폴더 전체를 삭제했습니다. 근데 폴더를 통째로 날려버렸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사진도 다 날아갔겠죠. 그러니까 지들이 갖고 막 사진 폴더 삭제하고 장승호 사진 심어버리고 지들이 또 찍고 조작, 날조를 한 거죠. 조작, 날조를 한 겁니다. DCIM 폴더를 삭제해버렸기 때문에 그럼 그 뒤에 있는 건 JTBC가 장승호 사진처럼 새로 만들었다는 얘기인데 이 정도 상황이면 뭐 장승호 사진은 신고 뭐고 떠나서 결정적인 증거 텔레피시를 누가 사용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 2개가 모두 손석희의 손에 의해서 삭제된 것입니다. 라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말하고 공영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년 2월 8일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허위 사실을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장승호 사진은 김필주 기자 돌리다가 넣었죠. 그거 김필주 기자의 입수 경위 영상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거고 논란이 되었을 때 포렌식 결과에서 뭐야 새로운 사진 딱 나오고 그거는 당연히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실제로 넣은 거 맞잖아. 돌려가지고 그게 본인들의 실수였는지 아니었는지 그건 중요하지가 않고 넣었잖아 새로 제3자가 봤을 때. 자, 그리고 사진 폴더 삭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그냥 허위사실이다. 허위사실이다. 손석희에 의해서 삭제된 것입니다 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어떻게 했다? 근데 여러분들 사진 폴더 삭제에 대해서 그 내용이 있는데 좀 더 읽어드릴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아까 그 판결문이에요. 뒷부분에 보시면은 이게 판결문이 좀 많아가지고 다 체크를 해놔야 되는데 다 외워서 하다 보니까 자,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판결문 1심 판결문 20페이지에 있습니다. 미음 부분입니다. 미음 부분. 자, 이 미음 부분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뭐냐? 피고인들은 이 사건 텔레비전에서 사진 폴더가 통째로 삭제된 흔적이 있어 조작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 또한 자동 업데이트 과정에서 사진이 저장되는 기존의 접속 경로가 변경된 것으로 보일 뿐, 가로 열고, 저장 경로가 변경되면서 새로운 사진 폴더가 생성된 것으로 나타난다. 가로 닫고. 이 사건 태블릿에서 사진 폴더를 의도적으로 삭제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라고 되어 있어요. 사진 폴더 삭제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간 거야. 근데 문제는요, 통째로 삭제되어 있잖아요. 이거 왜 얘기하냐면요, 안드로이드 폰과 아이폰의 차이를 잠깐 설명드릴게요. 자, 아이폰 유저들은요, 저장 공간이 생성되는 거는요, 영상이든지 사진이든지 개수가 1000개 이상이면은 자동적으로 폴더가 생성이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 100 애플, 애플 뭐 이런 식으로 이게 1000개가 넘으면은 자동적으로 101 애플이라고 폴더가 만들어지고요. 폴더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또 101 애플 폴더가 1000개가 넘으면은 102 애플 폴더라고 또 나와요. 근데 안드로이드 폰은, 지금 이거 안드로이드 체제잖아? 안드로이드는 그렇지가 않거든? 그리고 아이폰 같은 경우에도 사진이 삭제되는 거, 즉 사진 폴더가 없어지는 게 아니야. 다 차면은 새로운 게 만들어지고 그 새로운 거에 그 이유 같은 게 막 들어간다고. 근데 안드로이드는 난 그런 거 본 적이 없거든? 여러분들 핸드폰 껐다 키면은 사진 폴더가 삭제돼요? 김수민 사진 막 50장 삭제되어 있고 뭐 연락처 막 의도적으로 삭제한 게 다 나와 있는데 삭제됩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야. 아이폰은 생성이 돼, 폴더가. 근데 그 전에 있었던 1000개가 다 찼잖아. 다 찬 폴더는 그대로 있어요. 안드로이드 폰은 그냥 폴더 하나잖아. 사진 폴더가. 이게 삭제가 아니고 뭐겠어? 조작이지. 그런데 양홍보 기자 이런 거 모르세요? 손석희 저주책이 다 나와 있는데. 자, 더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지금 오늘 3가지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김필준 기자의 L자형 패턴. 자, 두 번째는 위증까지 하면서 쟤네들은 왜 저렇게 했을까? 심수미, 송영석, 그렇죠? 세 번째는 판결문 자체 내에서 심수미 이권 있지, 이거 빼버렸어. 판사가 재판 과정 중에서 이거 매우 중요하게 다루었거든. 또 얘기해줘. 그 뭐 최순실의 것으로 뭐 확정지었다 뭐 그러면서 독일에서 2번, 제주도에서 1번, 이거 얘기 들어보셨죠? 근데 문제는 LTE 위치 추적에 대해서 여러분 알아요? 결과 나온 거 뭐 발표했습니까? 없어요. 그 없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디 갔지? 기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는 이 기사는 아까 미디어워치에서 카톡 복구랑 L자형 거기서 주구장창 1차 공판부터 계속 했다고 얘기했죠? 그거고.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사가 좀 어디 가는 것 같은데, 강우산이 딱 핵심적인 거 하나 드릴게요. 그 LTE, SKT 위치 추적 그거 가져와라 했는데 법원에서, 이거는 제가 재판장에서 들어가서 본 건데 실제 내용, 검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별 내용 없다. 별 내용 없대요. 그럼 어떻게 알았지? 그 2번은? 최순실 2번, 그리고 저기 독일 2번이랑 제주도 1번이잖아. 이랬을 때 우리가 찾아낸 게 있어요. 뭘 찾아낸지 아세요?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해외로 나가면은 영문으로 공지사항을 하나 보내줍니다. 이게 총 5개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최순실의 동선이 일치하는 게 2개야. 그럼 나머지 3개 있죠? 그러니까 이 태블 PC가 해외로 나갔을 때 카카오톡 메시지가 들어온 데 있잖아요. 영문으로.
나머지 3개는 들어왔는데 그때 최순실은 국내에 있었어요. 즉 5개 중에서 2개는 최순실의 동선과 맞는데 나머지 3개는 맞지가 않아요. 이 같은 것들을 검찰에서 브리핑했습니까? 그렇게 안 했죠. 2개 맞다. 제주도 하나, 그것도 맞다. 그래서 최순실 거다. 더 웃긴 거는 사진 폴더에 있는 사진, 거기서 최순실 사진은 2장이에요, 2장.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이 태블릿 백서라고, 이제 태블릿 PC 조작 진상규모 백서라고 황희연 대표이사가 썼죠. 자, 말씀드릴게요. 태블릿 PC로 촬영된 사진은 정확히 16장이다. 전면 카메라, 셀카로 찍은 사진은 최서원 1장, 장시은 7장이다. 후면 카메라로 촬영한 건 최서원 1장, 장승호 3장, 이병헌 2장이다. 이병헌은 최서원의 또 다른 조카이다. 나머지 2장은 아무것도 찍히지 않은 사진이다. 여기에 장승호 사진이 1장 더 있지만 국가수는 태블릿 PC로 지금 원본이 아닌 것으로 판명했다. 그거 아까 김부식 기자 돌린 거. 이처럼 최서원 사진이 고작 2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등장한 논리가 태블릿에 저장된 사진 모두가 최서원의 관련 사진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는 태블릿 PC가 최서원의 것이라는 결론을 정해두고 끼워 맞춘 억지에 가깝다. 얼마든지 관점에 따라서 장승호 관련 사진, 장시은 관련 사진, 이병헌 관련 사진으로 부를 수 있다. 자, 이 다음 겁니다, 여러분들. 태블릿 PC로 촬영된 사진들은 김한수 관련 사진으로 볼 수 있다. 비록 사진에 나오지 않았지만 태블릿 PC 개통자인 김한수가 같은 자리에 동석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사진들이 촬영된 장소는 서울 강남구 첨당동 이닝이라는 중식당이다. 바로 옆 건물 4층에 김한수의 회사 마레이 컴퍼니가 있었다. 바로 옆에. 바로 옆에. 김한수는 사진에 등장하는 이병헌과 고교 동창으로 아주 절친한 사이이다. 친구 이병헌이 함께 식사하자고 불렀다면 김한수는 자신의 태블릿을 들고 천천히 걸어서 5분 안에 식당에 도착했을 것이다. 사진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김한수 친구이거나 한 다리 건너 인연이 있는 사실상 김한수 관련 인물인 셈이다. 자, 태블릿 PC가 지금 현재 사진 폴더 얘기도 나왔고 사진에 나간 거, 위치 추적 얘기도 나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와 같은 전방적인 건데 지금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십니까? 자, 아까 말한 L자형 패턴 있죠? L자형 패턴 24일날 그리고 25일날 이게 저녁이 왔으니까 25일날 검찰이죠. 검찰에서 포렌식 보고서를 포렌식 합니다. 포렌식 25일날 해서 나온 거야. 포렌식이 2번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 25일 2016년도 10월 그리고 25일이죠. 그리고 2017년도에 한 번 더 해요. 포렌식 보고서를 2017년도에 이때에는 박근혜 대통령 형사재판과 최순실의 형사재판에서 계속 주장하니까 했어요. 이게 바로 국가수 보고서예요. 국가수 포렌식 보고서. 그러니까 2개가 있는 거야. 근데 문제는 31일 날 검찰에서 루팅, 즉 루팅이 뭐냐면요. 그냥 원천적인 서스에 들어가서 모든 파일을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막 할 수 있는 게 루팅이거든. 그런 정황까지 나와. 태블릿 PC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태블릿 PC에 나오는 거의 모든 조작 있잖아요. 조작. 그런 것들을 이 루팅까지 흔들었다는 것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25일날 하는 거잖아. 25일날 L자형 패턴 이게 있었던 거야. 25일날 요거에서 찾았다니까, 첫 번째. 1년 뒤 2017년도 포렌식에서는 나옵니까, 그게? 제가 알기 있기로는 그거 안 나와요. 더 웃긴 거는 이 JTBC에서 여러분들 기사를 좀 안 가져온 것 같은데 JTBC에서 드레스덴 연설문 빨갛게 되어 있다 있잖아요. 그거 어디 갔죠? 빨갛게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들 그 빨갛게 되어 있다는 거는 문서를 수정했다는 건데
글씨를 적으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날리고 뭐 뭔가 뭐 적고 뭐 이랬을 거 아니야. 그게 빨갛다는 거거든. 그 빨갛다는 게 어디 갔죠? 이거는 송영석 기자의 증언입니다. 드레스덴 연설문 빨갛게 되어 있다는 거 보았나요? 예, 봤습니다. 그거 갖고 있나요? 예, 복사했다고 하셨죠? 예, 그것도 증거로 제출하였나요? 텔레피시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제가 따로 제출한 것은 아닙니다. 요거 그대로 여러분들. 즉 우리가 합리적 의심을 하자면은 빨갛다는 거는 드레스덴 문서에 이거 글씨 바꿔 X 넣고 야 여기 뭐 넣어 이렇게 해서 V에서 뭐 이렇게 넣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넣는 글씨체에 최순실의 글씨체랑 비교하면은 나오는 거 아니야? 최서원 건지 아닌지? 최서원? 즉 우리가 최순실이라 부르고 있잖아. 확인할 수 있는데 확인이 안 돼. 있냐고 여기에. 없어. 그러니까 이거 포렌식 보고서 또 해야 된다. 이러고 있는 거야. 왜 포렌식 보고서 계속 얘기하고 있냐? 제 말 잘 들어봐요. 여기에 카카오톡 메시지 나오잖아요. 뭐 지금 뭐 많이 삭제되어 있는데 그거를 다시 복구하려고 그러는데요. 좀 지우고 해야겠다. 검찰 포렌식 보고서 한 거 보면요. 이게 하나의 텔레피시에서 이렇게 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카카오톡 메시지 막 보고 있는데 이게 암호화 되어 있는 거야. 포렌식 보고서를 암호화로 시켜놨어. 근데 이 암호화 되어 있는 거를 이거 제대로 해서 넣으면은 글씨를 다 알아볼 수 있거든? 요거 해달라고 하는 거야, 지금까지. 암호화 되어 있으니까. 나 살아남은 거라도. 드레스덴 연설문 여기 있겠어요? 그러니까 31일 날 2016년 10월 31일 날 검찰에서 루팅 원천적인 소스에 들어가서 막 그냥 없애버리는 거야, 영원히. 안 나오게 하거나 변경까지 가능해요. 요런 흔적까지 31일에 접근한 게 나와요. 근데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게 자, 첫 번째로 한 게 검찰 포렌식, 두 번째로 한 게 국가수 포렌식이죠. 국가수 포렌식에는 뭐다? 요게 나와요. 요게 31일. 왜? 검찰에서 30일에 했으니까 그 다음 게 포렌식이잖아. 다 삭제되고 있는 메시지조차도 암호화돼가지고 요 암호화되어 있는 거는 다시 거꾸로 돌려가지고 하면은 제대로 나오거든. 법원에서 박주원 판사가 야 우리 뭐 카카오톡 메시지 뭐 계속 넣었다고 했는데 할 때마다 기각시켰어. 그 다음 공판 있을 거 아니야. 들어가서 첫 마디가 L자의 패턴에 한정해가지고 하자 포렌식. 그리고 카카오톡 메시지 복구하자.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핸드폰을 끄딱 키면은 여러분들 카카오톡 메시지 사라져요? 대화방 사라집니까? 연락처도 사라집니까? 그게 수정 변경된다 해가지고 그냥 뭉트그를 해서 판결문 지어놨어요. 이게 바로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잘 보세요. 이런 현상이야.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를 말했잖아요. L자형 패턴, 그리고 위증, 거기다가 뭐 LTE, 카톡 메시지, 사진 폴더 다 얘기했는데 이 변희재 대표의 옥중서신이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또 보여주시면은 옥중서신 글씨체가 여기 있구나. 여기 기사가 있었구나. 심스미 손석희 심스미 이게 뭐냐면요. 읽어드릴게요. 이거 읽어드리고 변희재 대표의 서신을 말씀드릴게요. 자, 2017년 1월 11일 손석희의 JTBC 뉴스룸은 검찰과 특검이 LTE망 이동통신사 SKT 기지국의 위치 정보를 검토하여 태블릿 PC가 최씨인 것이 맞다고 확인했으며 이에 자신들의 태블릿 PC 입수 경위도 사실이란 식 보도를 내보냈다. 그러나 검찰과 특검은 SKT 위치 정보 추적 관련 조사 여부를 일체 발표한 바가 없으며 또한
검찰은 최순실 수사 기록 전체를 넘겨받은 이경재 변호사 측에서도 이 같은 자료를 확인한 바 없다. 오히려 이경재 변호사 측은 국가수 감정회 보고서를 입수한 뒤 직접 재판부와 검찰에 SKT 위치 정보를 그러니까 위치 정보 추적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까지도 했다. 이거고, 이제 변희재 대표 전문입니다. 이 잘 들어보세요. 지금 왜 5.18이 논란이 되고 테러 PC가 팍 이슈하러 나왔잖아. 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사람은 우리라고. 우리가 다 생각하고 쭉 진행되고 있다고. 알겠냐, 야공보? 아직도 모르겠어? 변희재입니다. 1심 선고에 실망 혹은 분노하신 분들이 많은 줄로 압니다. 그러나 1심 과정에서 JTBC 측이 태블릿을 입수 보관한 기간에 원고지 100매 분량의 통신 내역, 문자, 카톡 등이 삭제되고 박근혜 대선 캠프 멤버인 김수민의 사진 연락처가 무려 31번 삭제 시도된 기록도 발견되었습니다. 김수민은 최순실과 일면식도 없어 그의 사진 존재는 태블릿이 최순실과 무관한 청와대 공용이라는 유력한 증거였습니다. 이 증거가 삭제 시도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JTBC에서 미리 태블릿 계정 메일 정보를 입력, 태블릿을 연 뒤 나중에 L자형 비밀 패턴으로 바꿔놓은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최근에 JTBC와 검찰이 최순실의 것이란 증거로 내세운 카톡 아이디 선생님이 JTBC 보관기간에 설정된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JTBC 송영석은 태블릿 입수 이후 수시로 검찰과 상의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JTBC 보관 중 저지른 증거 훼손, 조작 등을 일체 거론하지 않고 검찰 스스로도 증거를 훼손, 허위 브리핑하는 등 JTBC의 배후 역할을 했습니다. JTBC와 검찰이 한 배를 타고 있는 이상 재판과 별개로 경찰과 특검 수사로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도태우 변호사, 오영국 대표, 김경희 교수 등이 추가로 JTBC 증거 조작 위증 등을 마포경찰서에 고발합니다. 태블릿을 수사한 당시 노승건 서울중앙지검 1차장도 공범으로 고발합니다. 조원진, 김진태, 박대초 의원 등이 JTBC와 검찰을 수사할 특검법을 발의, 윤창중, 성창경 등 언론인들과 2월 8일 국회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특검 수사 한 달이면 조작의 실체 그 배후까지 밝혀낼 수 있습니다. 모두 경찰 고발과 특검법 통과에 힘을 모아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L자형 패턴. 자, 여기서 볼 거는요. 최근에 JTBC와 검찰이 최순실 것이라는 증거로 내세운 카톡 아이디 선생님이 JTBC 보관 기간 중에 설정된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선생님, 화면 보면 여기 카톡 메시지랑 선생님 이렇게 되어 있잖아. 요게 언제 보도했냐면은 2016년 10월 26일날 한 겁니다. 그런데 자 24일날 L자형 패턴으로 바뀌었다 그랬죠? 그리고 25일날 즉 24일날 저녁에 검찰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25일날 포렌식 들어갔죠? 25일 다음이 26일이잖아. 요거 했다고. 즉 이게 언제 바뀌었냐? 18일 이 기간 중에 했다는 거예요. 양원보 이거 생각 안 나냐? 이거 끝났다니까? 무슨 법원 판결을 보고 와! 이게 핵심이야. 아니 JTBC 기자들이 위증까지 하면서 그러고 있는데 내사 안 해요? 자, 왜 양원보에 대해서 내란죄로 처벌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수많은 조작들이 나와 있는데 황교안이 TLPC 조작서를 얘기했다고 이거 잘 생각해봐. L자형 패턴이 24일날 심어졌어요. 그거 생각 안 나냐? 내가 양원보한테 당신이 이런 처벌을 받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역사적인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리 아돌프 아이히만, 한나 아렌트, 이 사람은 1906년도에 태어났어요. 둘 다 동갑내기예요. 그럼 얘는 뭐냐? 아돌프 아이히만이 누구냐? 그 세계 2차 대전 때 유태인들을, 전국에 있는 유태인들을 폴란드에 있는 가스실, 유태인 수용소, 강제 수용소에다가 기차로 다 갖다 넣은 사람이야. 이 사람이, 아이히만. 유태인 500만 명을 내가 거기다가 폴란드 이랬던 사람이 아이히만이야. 아이히만. 그러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도망쳐가지고 아르헨티나까지 가명 쓰면서까지 살아갔어요. 아르헨티나 집 근처에 있는 정류소에서 체포됐거든. 체포되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한나 아렌트는 누구냐? 미국의 철학자예요. 그냥 태생이 독일이야. 독일인데 나치에 막 이렇게 하니까 핍박받아가지고 미국 가버렸어요. 미국의 철학자 안나 아렌트. 알돌트 아이히만은 그냥 뭐 유태인을 그냥 잡아다가 쟤라 그냥 죽인 그 당사자야, 아이히만. 이게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한나 아렌트의 책이 있어요. 재판 과정이 8개월이었거든. 8개월의 기록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악의 평범성이라는 게 있어요. 악의 평범성. 평범성이 뭔가? 안날리트인가? 어브 에이블인가? 잘 기억이 안 나도. 내가 뭐 대학생 때 저기 본 건데 기억나겠어요. 여러분 10년 전에 했던 걸. 이 이야기를 갑자기 생각해서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이히만은 위에서 시키는 것만 했다. 나는 그들에 대해서 죽이라고 말한 적도 없고 그 권한도 없었으며 난 잘못한 적이 없다. 주기차게 주장했어요. 재판관님께서. 그런데 그가 왜 유죄인 이유에 대해서 한나 아렌트가 말을 했죠. 당신 유죄인 이유는 자신이 한 행동 있죠. 잘 들어보세요. 다른 사람이 어떤 처우를 받을지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았다. 생각의 무능, 말하기의 무능, 행동의 무능. 즉, 당신은 생각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유죄다. 이렇게 된 거예요. 생각이 없어가지고. 본인이 한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해야 하는지 모르겠기 때문에 생각이 없어서 유죄. 결국에는 아이히만은 교수용으로 인생을 그냥 생애가 마감이 돼요. 이게 악의 평범성이거든. 악의 평범성. 그냥 생각 없이 살아가는 거야. 월급 받으니까 열심히 일하는 거야. 아이히만처럼 그냥 야 거기 더 들어가. 폴란드 그 강제 수용소에 가스실이 있는데 사람들 막 죽어놨잖아. 그러니까 제발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지금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난 그 순간에도 사람들이 한 거란 말이야. 그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들이 이 순간에 살고 있어. 우리는 JTBC와도 싸우고 있지만은 핵심적인 거는 악의 평범성에 대해서 인간으로서 뭐 한다? 생각 좀 하고 살아라. 그거예요. 생각 좀 하고 살아라. 본인이 한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본인 스스로가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양원보 기자한테 제가 말씀드릴게요. 본인이 지금 이 수많은 JTBC, 그것도 같은 회사 내에서 조작이 있잖아. 김필주 기자 왔다 갔다 거릴 거 아니야. 가서 물어봐. 그거 하나 못 물어봅니까?
강훈사는 악의 평범성. 우리는 악의 평범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사람과 사람의 대결 구도?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야. 캠브리지 기자 왔다 갔다 그러면은 너 엘자만 패턴 18일에 입사할 때 이런 거 맞냐? 물어보세요. 물어봐라고. 생각이 없어, 생각이. 아이만이 생각이 없었잖아. 아이만은 매우 근면한 사람이에요. 근면. 준법 정신이 매우 투철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유죄이냐? 생각이 없어서. 생각의 무능, 말하기의 무능, 행동의 무능. 이겁니다. 그래서 양원보 기자는 뭐 해야 된다? JTBC에서 조작한 이 테러 PC 여기에 대해서 양심선언 하세요.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없어? 그거 없는 거야. 양원보 기자니까 이것까지만 얘기하고 방송을 마무리 지을게요. 잘 봐.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이 테러 PC에 브레인이 몇 개 달려있는지 잘 생각해봐. 양원보는 생각이 없어. 근데 우리는 목숨 걸고 하고 있거든? 그래서 진실을 밝혀지는 거야. 그런데 잘 생각해봐. 테러 PC를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그거는 1년 전이고 진실은 조작되었음을 밝혔잖아. 그럼 우린 지금 뭐하냐? 이 조작되어 있는 거를 개돼지 예방접종이라 해서 그때 속았던 국민들한테 당신 속은 거야. 속고 있었다고. 그거 얘기해 주는 거야. 핵심적인 게 그 판을 중앙일보와 JTBC가 판을 깔아주고 있어요. 테러 PC 황교안 총리가 막 뭐 얘기 나오고 김진태 의원 또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기사가 나오잖아. 기사가 나와요. 자, 그 기사가 요거예요. 중앙 썬데이에서 나온 겁니다. 황교안이 제기한 테러 PC 조작서 유죄 판결나 가짜뉴스 되어 있는데 이거 보시면 돼. 그냥 표로 정리한 거. 잘못된 부분 많다는 취지도 재판 중이다. 팩트체크. 테러 PC 조작서 제기한 변희재 1심 재판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그거 말했잖아. 이거 동그라미 쳐가지고 유리한 건 여기 하고 이거 거기서 김수민에 대해서 빠졌다고. 참고로 우리법 연구하고 그 국제인권법 연구에 있지. 이거는 사라져야 돼. 정권 바뀌고 나서 사라지든지 아니면 강훈사이 대통령 되든지 아무튼 제일 중요한 게 판결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특정 정치적인 성향에 있는 판사들이 문제입니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 테러 PC 조작 가능성. 검찰 법원 국가수에서 조작한 사실 없다. 요게 핵심이야. 검찰에서도 조작을 했고요. 법원은 그 조작을 덮어줬고요. 국가수는 조작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대로 한 거고. 요게 핵심이라고. 검찰, 법원, 국가수에서 조작한 사실 없다라고 결론이 내온 거는 자기네 특히 폰지 사기 하고 있는 거야. 폰지 사기. JTBC 언론사도 마찬가지고 테러 PC를 전 청와대 행정관이 건네줬다. 법원이 JTBC 2016년 10월 18일 이전에 WK 사무실이 아닌 다른 경로로 취득한 적 없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 이거 핵심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지금 청와대 대변인 김의겸이 한겨레 기자거든? 준 게 아니고 받았다. 했잖아. 준 게 아니고 받았다. 김한수가 주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김한수가 내가 주었다고 말을 하는 순간에 JTBC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집니다. 뭐 심수미가 양심선언을 하든지 잘 봐. 심수미 기자한테 전부 다 그러니까 뒤집어 씌우려는 거 보인다고. 그럼 심수미의 부모가 이때 나서야 돼. 지금 테러 PC 특검까지 발의가 된 상태야.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냐? 국회의원도 있을 거 아니야. 지금 이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에 대해서 입법부가 있고요. 언론사가 있고요. 사법부가 있어요. 그런데 국회의원들한테 뭐 한다? 뭐 하긴요. 너 테러 PC 조작된 거, 너 한 발짝에, 뭐야, 이거 조작된 거야? 나 몰랐는데? 이런 거 만들어주고 있어, 지금, 우리가. 나랑 상관이 없다. 조작된 거였어? 야, 이렇게 하면서
책임에 대해서 떠넘기는, 전가할 수 있는 거. 어디다가? 언론사, JTBC에다가. 요 분위기 지금 만드는 게 우리들의 목표라니까. 요 분위기. 이것만 되면 끝나. 사법부요? 사법부는 더 심하지. 국회의원들한테 어차피 조작 다 밝혀놨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요게 들어가서 나부터 그냥 발 빼가지고 나한테 책임 없어요. 이렇게 만드는 그 정치적인 분위기. 요것만 딱 해놓으면은 JTBC한테 모든 책임이 전가된다니까. 이거는요, 중앙일보가 사라져요. JTBC는 마찬가지고. 내란 음모죄, 내란죄, 정상적인 대통령을 감옥에 보냈잖아요. 그것도 JTBC 기자들 니네들이 주도해가지고. 주도했잖아. 초장 나왔잖아. L자형. 너희들이 위증까지 하면서 숨기고 싶은 게 뭐겠어? 손석희겠지. 안 그래? 자, JTBC가 테러PC 입수 후 파일이 5,000건 손댔다. 자, 팩트체크. 테러PC 부팅되는 것만으로도 다수의 파일이 생성 변경된다. 그래서 카톡 메시지가 뭐 사라지냐? 대화방도 사라지고. 아까 1차 포렌식 보고서 있었다 했잖아요. 검찰. 2차는 국가수고요. 1차 그 입수 그러니까 경위에 그 김bil주를 막 만지는 때 거기 카톡 대화방 다 있어요. 근데 지금 없어요. 누가 삭제했어요? 검찰 31일 날 루팅 원초적인 소스에 들어가서 파일을 생성, 변경, 새로운 파일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의 동기화라 생각하면 돼. 자기 마음대로 만드는 거. 레고처럼 막 이렇게 맞춰가지고 하는 거. 그럼 똑같은 거야. 이거 무슨 뜻이냐? 카톡 메시지 자체를 삭제한 게 JTBC도 삭제했지만은 근본적으로 검찰에서도 쭉 들어가서 원칙적으로 다뤘다. 삭제를 했다. 변경하고. 다 나와 있다니까. 다시요. JTBC에서도 이거 최순실 걸로 몰아내야 돼. 근데 일단은 삭제하는 순간부터 이건 최순실 거야 되는 거야. 테러PC가. 자, 테러PC는 최순실 사용 적이 없다. 사진, 문자, 카톡 내용 등을 확인 결과 최순실 직접 사용. 아까 말씀드렸죠? 아니라고? 이렇게 나와. 이게 판을 깔아주는 거거든. 끝났어. 끝났다고. 문제는 국회의원들한테 당신네들 이게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발뺌할 거야. 이거 크거든 엄청. 크다고. 지금 특검 발의가 됐죠. 우리는 뭘 했냐? 우리 쪽에서는 어차피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때 두 가지. 5.18 문제 터뜨리자. 테러PC 공론화시키자. 둘 다 됐어요. 당신네들이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니까, 이야기를. 주체가 여기 있어요. 지금 미국이 어떤 시나리오까지 있냐면은 북한에 미 대사관 들어간다니까. 아직도 모르겠어? 3개월 전에 봐. 미국의 에이브럼스 땅크가 있거든요. 땅크. 에이브럼스는 핵미사일 쓴다 그게 아니라 우라늄 탄을 써요. 그 땅크야. 세계에서 제일 강한 탱크가 우라늄 탄이라고. 우라늄. 문제는 에이브럼스 땅크가요. 이 갑옷 있죠. 갑옷도 우라늄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제일 세다고. 그 땅크가 북한 들어간다고 작년도 11월달, 12월달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강산이가. 이제 들어갑니다. 베트남에서 하노이에서 한다 그러는데 그거 딱 보지도 않아. 왜 그런 줄 알아? 그거 끝나고 나서 들어가거든. 그거를 어떻게 하냐? 간단해요. 김정은이가 사람들을 숙청을 하냐 안 하냐 이거 봐야 돼 지금. 근데 최근 기사에는 50명에서 70명 숙청했다 그랬잖아. 숙청이라는 뜻은요. 끌고 가서 두두두두두 총 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숙청이야 쟤네들은. 미국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러니까 판을 까는 거야 김정은이가. 숙청했대잖아 최근에 며칠 전에. 미국이 잘 봐. 북한을 침략시킨다 했잖아. 그대로 가고 있어요.
지금 쟤네들 뭐 문재인 정권 우리 국내에서는 무너질까봐 뭐 촛불 애들 마지막 나와가지고 문재인 정권 살릴까 말까 그러고 있는데 사람들 별로 안 보이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벌써 끝났거든. 끝났다고. 끝났다고. 게임은 끝났어. 그러나 대한민국 경제는 매우 나빠질 겁니다. 왠 줄 아세요? 나빠져요. 황교안이 당대표가 되더라도, 황교안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대한민국 경제는 매우 나쁩니다. 왜냐?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 안에 있는 종북, 주사파 다 끄집어내서 없애버립니다. 예. 미국은 대한민국에 우파 정권이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정상적인 우파 정권이라는 것은 문재인이 간첩임을 증명하는 세력, 혹은 문재인이 간첩이라는 것을 확정짓는 조직체들을 원합니다. 황교안이 그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난 의문점이야. 다만 확실한 거는 내각제 세력 중에서는 그와 같은 미국이 원하는 정권의 입맛에 맞는 내각계 세력에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없어요. 그래서 황교안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 그 새로운 세력이. 내각제는 미국에 안 맞나니까 손발이 안 맞아요. 황교안이 아닌 강우상 같은 젊은 사람이 대통령이 될지도 몰라. 나는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 출신이거든. 대한민국 대통령 중에서 연세대학교 출신이 없습니다. 내가 첫 번째로 될 수 있어. 그건 그렇다 치고, 자, 여러분들 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 동그라미가 있는데 요게 뭐냐? 입법부. 요거는 사법부. 요거는 입법부예요. 입법부래. 저기 언론사. 지금 우리는 이 국회의원들한테 야, 너도 몰랐잖아. 예, 그래요. 이거 만들고 있다고. JTBC? JTBC뿐만 아니라 중앙일보 사라질 것 같은데? 내란 음모로. 내란죄지, 내란죄. 멀쩡한 대통령 감옥에 있잖아. 이거 얼마나 중요한 것 같아. 자, 이 방송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은 양원보의 악의 평범성에 대해서 영상이 나올 겁니다. 빼박이죠, 빼박. 빼박! 감사합니다. 이기다! 바로.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 끝난 수도권 합동연설회. 자, 어제 부산 연설회에서처럼 차분한 분위기, 이 정상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고성, 욕설 이런 거 없었죠. 자, 또 후보들도 자극적인 발언, 뭐 이렇게 당원들의 이 화를 돋우는 그런 발언들 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더 밀리면 안 된다. 여기서 더 사고 치면 안 된다. 절박했기 때문이겠죠. 자, 합동연설의 소식은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도 한국당 당대표 후보들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자, 그제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부당함 5도 X도 아닌 세모다라고 해서 다른 후보 측에서 황세모라는 비판까지 받았던 황교안 후보, 이번엔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바로 이 최순실 태블릿 PC에 대한 입장을 처음 밝힌 건데요. 자, 먼저 김진태 후보 이렇게 시동을 겁니다. 태블릿 PC에 대해서 이게 지금 문제가 많다. 이런 주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떤 입장이십니까? 이것도 혹시 세모입니까? 자, 법원이 아무리 최순실 태블릿 PC가 맞다 판결을 해도, 그리고 맨 처음 이 조작서를 제기했던 변희재 씨가 그것 때문에 구속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든지 말든지 난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련다 하는 김진태 후보야 뭐 그렇다 쳐도, 자, 과연 황교안 후보 이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렇게요. 태블릿 PC에 대해서는 이미 조사가 많이 충분히 이루어진 부분이 있었고, 이건 잘못된 부분이 많다. 잠깐만요. 태블릿 PC 조작이 맞다고 지금 얘기를 한 건가요? 다시 들어보시죠.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좀 무게중심을 두고 계시는 겁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탄핵의 절차적 하자가 있다. 자, 그리고 태블릿 PC도 조작됐다고 본다. 아니, 그러면 도대체 대통령 권한 대행할 때 왜 침묵을 했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 역시 오세훈 후보 그 점을 파고듭니다. 드릴까요? 아무 의사표시가 없다가 이제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아서 알겠습니다. 대행으로서 누릴 거는 다 누리고 자, 오 후보 얘기는요, 한마디로 결국 이 태극기 부대 표를 의식해서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듣고 있던 황교안 후보 이렇게 답합니다. 직권 남용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제가 자유로운 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 민주당에서는요, 들으신 것처럼 태블릿 PC가 조작됐다고 본다라는 황교안 후보의 발언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태블릿 PC를 조작했다. 저는 우선 믿어지지 않고요. 그거는 정말 가짜 뉴스 중에서도 가짜 뉴스 아닙니까? 정말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자, 자세한 얘기는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죠. 자, 이제 정말 코앞입니다. 당장 토요일, 일요일 이틀 동안 한국당 당원들이 투표를 합니다. 도대체 그 표심은 누구에게로 향하고 있는지 살펴봐야죠. 마침 오늘 한국갤럽 조사가 나왔습니다.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한번 보시죠. 좀 이게 예상 외였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37%로 각각 22%, 7%에 그친 황교안, 김진태 후보를 앞섰습니다. 자, 오세훈 후보 본인 말대로 확장성을 보여주는 조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당대표 표계산 때 일반 국민 여론조사 반영 비율이 30%니까 만약에 이 갤럽 조사 맞다면 오세훈 후보가 유리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하지만 대의원 당원 표심 그 배가 넘는 70%가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당심은 어떨 것이냐? 당심은 누구에게로 향할 것이냐? 자, 한국갤럽 이 당원들은 아니지만 정서를 공유할 수 있는 한국당 지지층만 따로 조사를 했습니다. 계산을 했더니 자, 황교안 52, 오세훈 24, 김진태 15 이렇게 상황이 180도 또 달라집니다. 자, 2배 이상의 지지율 차이가 보이는데요. 자, 당심에서 앞서는 황교안 후보,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앞서는 오세훈 후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대가 되네요. 수많은 분들의 희생과 땀과 눈물과 노고가 있었다는 점 감사드립니다. 여기 포함된 그 자료 하나가 얻어지는데 때로는 변희재 대표처럼 이 감옥에 gat히고 또 박근혜 대통령께서 형사재판을 받으시면서 옥고를 치르면서 얻어진 증거들, 또 이름 없는 지금 말씀드릴 수 없는 IT 전문가들이 자기 일을 하면서 여러 밤을 새워가면서 찾아낸 그런 노고들, 또 이 자리를 지켜주신 많은 분들의 격려, 성원, 시위,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JTBC 태블릿 PC라는 것이 세상에 출현한 지 약 2년 4개월 만에 국회 회의실에서 당당히 특검을 주장할 수 있게 된 그러한 길을 걸어오는 여정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이 태블릿 PC는 오늘 제가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는데요. 참으로 우리 역사에 남을 수밖에 없는 드라마와 같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요물처럼 세상에 나타나서 탄핵과 대통령 형사재판으로 이어지는 광풍을 일으키는 입구가 되었는데요. 직관적으로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고 여러 허점들이 지적되기 시작했지만 그 실체를 밝히는 데는 많은 장벽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년 4개월이 지난 지금 시점에 와서는 그 출발점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증거들과 그러한 내용들이 축적되었습니다. 이것이 특검이라는 계기를 맞게 된다면
폭발적으로 그것은 이 진실을 드러내는 그 활화산과 같은 그런 부분이 터져 나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침내 그날이 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지금 특검의 필요성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우리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특검이란 제도가 있으면서 지금 JTBC, 태블릿 PC 특검처럼 특검이 필요한 그런 것은 아마 없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JTBC, 태블릿 PC 특검이 필요한 이유는 한마디로 그 몸통, 본체가 검찰이 연루되어 있는 의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 기관에 대한 검찰 수뇌부가 연루되어 있는 의혹이 있고 그것이 대통령 탄핵을 불러일으키고 대통령 형사재판까지 간 사건이라면 그런 사건을 어떻게 기존의 검찰기관이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런 수사기관을 수사하기 어려운 난점이 있기 때문에 특검 제도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특히 지금과 같은 사안에서는 그러한 특검만이 진실을 규명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크게 네 부분인데요. 몸통은 필요성과 과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태블릿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특히 상징성이 중요합니다. 하나의 일반적인 PC라면 그렇게 파괴력이 크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국민 선동이 이루어지던 그 당시 태블릿은 한 손바닥에 들고 다니는 그리고 무속 스캔들과 더불어서 마치 아바타처럼 한 손바닥 안에서 최모 여인이 대통령을 인형처럼 조종했다는 이미지를 더 씌우기에 가장 적절한 구조물이었던 것입니다. 핵심 상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러한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 연루 의혹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게 작동이 예, 특검의 필요성 부분입니다. 네, 첫 번째, 검찰 보관기간. 검찰은 공식적으로 25일에 2016년 10월 25일에 이 태블릿 PC에 대한 포렌식을 돌렸고 10월 24일 날 JTBC로부터 전달받은 것으로 주장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월 31일이면 검찰이 보관하고 있던 기간이죠. 예. 그러면 지금 제일 오른쪽 수정 일시라는 곳을 보면 2016년 10월 31일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건드려진 부분이 저 날짜기 때문에 표시가 저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검찰이 분명히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되고 있는 그 시기에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보면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슬래시가 되어 있는데 저것이 IT 전문가들이 말하는 루트 폴더입니다. 루트 폴더라는 것은 지금 모양에서도 보듯이 가장 근원적인 뿌리에 있는 폴더입니다. 그래서 그 루트 폴더에 대한 권한을 획득하면 마치 처음 구성을 하는 사람처럼 모든 내용을 거기에 넣기도 하고 변경시킬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루트 폴더에 왜 접근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검찰 보관 주장 시기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것은 PC 싱크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 부분도 동기화라고 해서 우리가 컴퓨터를 갈아엎는다 이렇게 할 때 초기화시킨다. 그런 것으로 말할 때 나오는 신호 표시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이 검찰은 유일한 변명이 그냥 껐다 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껐다 키는 것만으로는 이렇게 중요한 폴더들에 대한 접근 기록이 포렌식에서 나올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화면만이 아니라 자료집에 보면 더욱 여러 가지의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스템 드롭박스라든지 미디어 기록, 또 메일 DB 이런 곳에 검찰이 10월 31일 접근한 기록들이 도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카카오톡 채팅방 목록 415개가 사라진 그러한 부분이 포렌식 보고서에서 발견됩니다. 2016년 10월 25일 포렌식 보고서에 따르면 제일 끝에 보시듯이 445개의 채팅방, 카카오톡 채팅방 목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17년 네, 이게 잘 안 넘어가서 제가 조금 애를 먹는데요. 이 국회 담당하시는 분이 어느 방향으로 눌러야 잘 넘어가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쪽으로. 예. 아, 네. 예. 네. 2017년 쪽을 보면 30개로 되어 있는 거죠. 아까 전 화면 보시면 445개였다가 2017년 화면을 보면 30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포렌식 보고서가 두 종류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2016년 10월 25일 당시 당연히 하나가 존재하고 1년 정도 지난 뒤인 2017년 것이 국과수의 보고서로 새로 존재하는데 저것은 박근혜 대통령 님 형사재판과 최소원 씨 형사재판에서 태블릿 PC에 대한 검증 감정 부분이 주장되어서 새롭게 포렌식을 한 것입니다. 저렇게 1년 뒤에 새롭게 포렌식을 한 내용이 없었다면 그 기간 검찰이 건드린 내용이 쉽게 발견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형사재판을 치르면서 저 귀한 자료가 나오게 된 거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부분입니다. 이것은 당시 노승건 제1차장검사, 검찰 고위직이죠. 그리고 JTBC 간에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입니다. 저 문자 메시지를 보면 태블릿 존재 및 전달 건은 절대 보안 유지 부탁드립니다. 잘 관리해야죠. 제가 잘 처리하겠습니다. 등의 말을 노 차장검사가 하고 있습니다. 이 문자 메시지가 유일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문자 메시지가 획득된 경로는 JTBC가 변희재 대표를 고소하면서 그 고소장에 증거자료로 첨부한 것입니다. 자기들의 입수 전달 경위가 정당했다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그 고소장 증거자료는 변희재 대표가 형사재판에 넘겨지기 전까지는 열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식 형사재판에 넘겨지고서야 저 자료가 열람 복사할 수 있었고 일반인에게 알려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 문자 전후에도 여러 차례 연락이 있는 것을 우리가 능히 추정할 수 있는 맥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모가 특검이 아니고서는 밝혀질 수 없겠죠. 그래서 이 문자 메시지만이 아니라 두 번째로 이 문자 메시지에서 파생된 심수미 기자의 위증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과 관계되냐면 왜 한사코 정황을 숨기려 했을까라는 것과 관계됩니다. 지금 저 JTBC 측 사람을 여기서 문자에서 JTBC 측의 문자를 쓴 사람을 손용석 기자가 고소장에 첨부하고 검찰 진술을 할 때 심수미 기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정에 나와서 증언대에서 심수미 기자가 자기가 맞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위에 보시면 KT 통신사 로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심수미 기자는 평소에 SK 통신사의 번호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동환 변호사가 마지막에 딱 허를 찌르자 굉장히 당황하면서 독일에서 어머니
핸드폰을 빌려 썼다는 굉장히 억지 말을 하게 되고 결국 자신의 말을 정정하지 않고 재판을 마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김필준 기자에게 심수미 기자와 주고받은 번호, SK 번호 맞냐고 하니까 이 탄핵 당시부터 계속해서 그 번호로 주고받은 게 맞다고 증언을 합니다. 더욱 궁지에 몰렸죠. 그런데 몇 주 뒤에 손용석 선임 기자가 다시 증언대에 나와서 사실 저 문자를 주고받은 것은 심수미 기자가 아니고 조택수 법조팀장 기자였다라고 자신의 말과 심수미 기자의 말을 둘 다 번복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심수미 기자의 위증이 완전히 확정된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굉장히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은 왜 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람을 숨기려고 했는가? 그러다가 마지막에서야 또 조택수 기자라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우리가 완전히 확인된 바는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의문 속에 놓여 있습니다. 세 번째로 노승권 차장검사는 태블릿과 관련해서 허위 브리핑도 하고 굉장히 국민을 오도하는 말도 합니다. 자, 2016년 12월 11일 저런 날짜들이 다 굉장히 의미 있는데요. 왜냐하면 12월 10일 날 탄핵이 이루어지고 바로 그 다음 날입니다. 그래서 JTBC가 태블릿에 관한 특별 보도를 하는 것은 탄핵 소추결이 전날 12월 9일 날 하고 그 다음에 또 12월 11일 날 차장검사는 이 특별 브리핑을 합니다. 그 브리핑을 하면서 태블릿에서 정호성이 보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문자가 발견되었다라고 합니다. 정호성의 휴대폰에서 발견되었을 뿐이고 사실은 태블릿에서는 저런 문자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포렌식을 통해서 확정된 것입니다. 결국 허위의 브리핑을 한 것이죠. 당시 태블릿에서 의문을 갖고 있던 많은 국민들은 저 차장검사의 브리핑을 보고 정호성이 문건 보내고 잘 보냈습니다라는 문자까지 태블릿에서 나온다는데 뭘 더 의심하냐는 기분을 많이 가지셨을 겁니다. 그렇게 검찰이 의도적으로 저렇게 브리핑을 허위로 하면서까지 왜 몰고 갔느냐 우리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2016년 10월 26일 저것도 굉장히 중요한 날짜입니다. 10월 24일 소위 태블릿은 언급하지 않고 최순실 파일이라는 드레스덴 연설 등 JTBC 보도가 있고 25일 박근혜 대통령님 사과 방송이 있고 그 다음 날이 저 26일입니다. 그러면서 저때 태블릿을 정면으로 꺼냅니다. 이야기를. 그리고 그때는 아직 JTBC는 태블릿을 어디서 입수했는지 말하지 않고 노 차장검사가 독일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거 아니냐. 심수미 기자가 발견한 것 아니냐. 이러니까 JTBC 기자는 자기는 모르겠다라고 대답하는 해프닝이 벌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JTBC 정작 기자도 모르겠다라고 대답하는 것을 왜 검찰이 나서서 저렇게 말해주고 있을까? 우리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자, 크게 네 번째 항목으로 다시 특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검찰 및 헌법재판소가 포렌식 보고서와 태블릿 실물을 은폐한 것입니다. 태블릿 보여주지 않았다는 것은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포렌식 보고서의 경우에 은폐한 부분 헌법재판소에서 당시 2017년 1월 10일 탄핵심판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계속 문서송부 촉탁 신청을 했는데 그 분석 보고서에 대해서 강일원 주심이 태블릿 PC 감정 결과서의 존재 여부를 모른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것이 최근 최명성 변호사의 책을 통해 증언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17년 11월에 알게 된 것은 10월 25일 날 이미 포렌식을 했고 그 보고서가 검찰 수중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뻔히 존재하는 포렌식 보고서를 헌법재판소에서 주심이 존재 여부를 모른다라고 왜 대답해야 했냐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검찰
고위직과 헌법재판소 간에 어떤 교통이 있었을지도 모르고 그것을 한사코 숨기려 했던 정황이 아니냐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5번째로 포렌식 보고서 내용에 대해 검찰이 아주 함부로 단정하고 최서원 씨의 것이다 라고 몰아가는 그러한 부분인데요. 첫 번째로 카톡 복원의 회피라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어떤 누구의 것인지 모르는 휴대폰을 주었을 때 그 주인을 밝히려면 어디를 주목해서 보게 되느냐 생각해 보면 연락처라든지 또 문자 주고받은 거라든지 당연히 또 카톡 있으면 카톡 내용을 보면 상당히 그 사용자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 수 있겠죠. 이 태블릿 경우에는 통화 기능이 없고 문자 내용도 아주 적었습니다. 당연히 가장 많은 내용을 차지하는 것은 카톡 내용이었기 때문에 카톡 내용을 잘 살펴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보았듯이 445개 카톡방이 있다가 검찰 수중에서 30개로 오히려 줄어드는 이상한 삭제 경위가 있는가 하면 이미 첫 번째 10월 25일 포렌식에서도 저렇게 카톡 내용을 제대로 복원하지 못하고 아주 암호화된 16진수 형태로 된 형태로 포렌식 보고서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저렇게 오검출이라고 하는데요. 저렇게 나왔을 때는 마음만 먹으면 다시 복원해내는 방식으로 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IT 전문가들이 다 입을 모으고 있고 카톡보다 더 심한 텔레그램이나 여러 가지 암호화된 프로그램도 다 요즘 복원해서 수사 결과 발표나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경우에는 지금까지도 복원해 주지 않고 있고 변희재 대표 재판이라든지 수많은 복원 요구에도 계속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카톡 복원을 회피하면서 자의적으로 최서원 씨 것이라고 확정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는 거죠. 두 번째로 포렌식 보고서상에 보면 밑줄 보시면은 저것이 카카오톡 앱입니다. 이렇게 앱에 대한 것인데요. 우리가 휴대폰에서도 카톡 앱 이렇게 동그란 거 깔려 있듯이 여기 태블릿에도 깔려 있는 거죠. 그 앱에 대해서 보시면 오른쪽에 10월 21일자에 이것을 뭔가 건드려서 삭제한, 지금 왼쪽에 보시면 삭제라고 나오죠. 그러한 경위가 나와 있습니다. 2016년 10월 21일은 JTBC의 수중에 있던 때죠. 그리고 그 밑에도 63번 줄에도 10월 24일 날 JTBC 수중 혹은 검찰에 건넨 직후 그때도 여기에 카톡 앱을 삭제한 부분이 나옵니다. 저렇게 포렌식 보고서에 카톡 앱을 삭제한 부분이 나왔다면 당연히 검찰 디지털 수사 전문가들은 저걸 알았을 테고 그렇다면 JTBC 수중에서 앱을 삭제하는 경위가 왜 있는지 파고들었어야 될 텐데 저런 부분은 전혀 문제 제기하지 않고 단정을 내려버렸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검찰이 의구심이 증폭되는 부분입니다. 자, 세 번째 자의적인 단정 부분을 보면요. 검찰은 사진 2장 정도와 영사콜 2개 정도를 가지고 유력하게 최서원 씨의 것이라고 주장했었습니다. 그런데 영사콜 말고도 국내 국외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으로 카톡상에 영문으로 안내문이 오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2012년 12월 4일에 영문으로 저렇게 안내가 올 때 저것은 사용자가 해외에 있다는 것을 가리켜 주는 표시라고 합니다. 우리 자료집에 보면 비교해서 같은 내용이 국문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영문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있을 때는 국문으로, 해외에 있을 때는 영문으로 온다는 것이 비교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외에서
카톡 안내가 온 부분이 3개나 있습니다. 지금 2012년 12월 4일, 그리고 2013년 8월 26일, 또 2013년 9월 25일. 그런데 이 3번의 기록은 재판 과정에서 최소원 씨의 출입국 기록이 다 제출되었는데, 출입국 기록으로 비교해 볼 때 최소원 씨가 국내에 있던 기간입니다. 3번이나 어긋나는 거죠. 2번 일치한다고 단정했는데 3번 어긋나는 기록은 왜 무시했냐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의혹이 규명돼야 될 과제로 남게 됩니다. 자, 그리고 JTBC 보관 기간에 수정 삭제 의혹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당연히 그것을 규명하려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방기해 버린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포렌식 보고에서 업타임 자료, 시스템 로그 자료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언제 껐다 켰냐 이런 부분, 단적으로 말해서 실제 사용한 기록에 대한 확인 부분입니다. 이게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은 뭘 방치한 것이냐면 JTBC가 수중에 일주일가량 들고 있었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들고 있는 동안에 여러 번 껐다 켜고 하면서 그런 내용이 있다면 그건 사실 디지털 증거를 다루는 방법도 아니고 굉장히 위법한 내용일 뿐만 아니라 보다 문제는 그 중요하다고 하는 증거의 내용이 변형되었을지 모르니까 당연히 파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아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루팅 가능성을 확인하지 않았다. 저 부분은 포렌식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확인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즉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루팅이란 건 루트 파일에 접근해서 바꾸는 건데 그런 루트 파일에 접근한 기록, 바꾼 기록이 있으면 나머지는 볼 것도 없이 오염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 값으로 루팅 여부를 확인하게 되는데 이 포렌식 보고서에서는 루팅을 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확인하지 않았느냐라는 부분이 제기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연락처 내용에 있어서 김수민 사진 등이 50회나 나오고 그리고 연락처에 대한 부분이 JTBC 보관이라고 주장되는 기간 중에 저렇게 많이 수십 회 삭제된 기록이 나오는데 저 부분에 대해서 규명하지 않고 검찰은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노랗게 표시된 중간에 보시면은 그 숫자가 15,000 얼마 이렇게 써져 있고 15,000이 15만인가요? 써져 있고 그 위에는 13만 이렇게 써져 있죠. 그래서 좀 글자가 작은데요. 그 중간에 그 파일 이름이 .al 이런 식으로 로그 기록이 나와 WAL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IT 전문가들에 의하면 저 WAL이라는 표시가 어떤 그 폴더나 이런 내용을 수정하고자 할 때 삭제하거나 수정하고자 할 때 임시로 잡아두는 write ahead log라고 해서 임시로 그걸 딱 잡아두는 그런 표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행이 수정, 변경 후의 용량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텔레폰이라는 저 DB, 데이터베이스가 JTBC 보관이라고 주장하는 기간 중에 17,000바이트 가량이 줄어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저런 내용을 17,000바이트면 17,000자에 해당될 수 있는데 17,000자 가량의 내용이 날아가 버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규명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지금 계속 변희재 대표 재판에서도 지적되고 있는데 검찰은 여전히 재판부도 이걸 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그 많은 분들이 익숙하게 아시듯이 그 장시호 태블릿 시라고 특검이 들고 나왔죠. 그래서 그 당장 모순점을 지적받았습니다. 2015년 7월부터 11월까지 사용한 것이라 했는데 출시 일자가 15년 8월 중순이었어요. 그래서 개통자 확인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포렌식 보고서가 존재하는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되면서 그것은
아예 증거로 제출되지도 못하면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런 장시호 태블릿의 실체,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정말 꼼꼼히 다시 한번 파헤쳐 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고영태 제출 태블릿은 빈 깡통이었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제대로 포렌식 보고서와 함께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입수 경위에 대한 의혹 부분에서 지금 청와대 대변인 김의겸 당시 한겨레 기자는 이것이 주운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한 바 있고, 검찰 발표와 JTBC 보도도 엇갈렸습니다. 일치하지 않았는데 검찰은 이에 대해서 추가 규명도 하지 않고 회피한 것입니다. 이런 모든 부분을 종합해 볼 때 검찰, 이제까지는 JTBC, 특히 손석희 씨에 대한 의혹으로만 많이 알려져 있었지만 그 부분을 거슬러 올라가면 오히려 몸통 부분에 상당히 검찰의 연루 의혹이 크다는 그러한 우리가 강력한 의구심을 가지게 되고, 이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밝히기 위해서는 검찰과의 어떤 정면 대결이 불가피하다. 그렇다면 특검 없이, 특히 야당 주도의 객관적 특검 없이 어떻게 진실을 밝힐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가 제기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과제 부분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부분과 상당히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조금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검찰과 관련해서 확인되어야 될 내용이 무려 이렇게 10가지가량, 각 항목만 해도 큰데 이렇게 많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JTBC 관련 과제를 보면 지금까지 거론 조금 덜 됐던 것으로는 4번 항목에 개통자 확인 관련 의혹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JTBC는 2016년 10월 26일 김한수가 개통자라고 보도를 했는데 검찰은 27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검찰도 확인하지 못하고 통신사는 아무에게나 알려주지 않는다고 뒤에 증언한 바 있는데 도대체 JTBC는 어떻게 개통자를 확인할 수 있었느냐. 이 의혹에 대해서 이제까지 나온 변명은 통신사 대리점에 가서 확인했다는 것인데 통신사 대리점 직원이 절대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부분의 의혹이 해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잠금 패턴 해제에 관한 의혹이라는 부분은 김필준 기자가 자기가 L자를 쓰기 때문에 L자를 해보니까 해제되었다는 그런 변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초기의 태블릿이기 때문에 약간 약점이 있다는 것이 IT 전문가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뭐냐 하면 보안 패턴을 잊어버렸다 하고 이메일을 입력하면 그 이메일이 이 기기에서 접근되었던 이메일이 아닌 이메일이라도 그리로 보안 패턴을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이 보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취약점이 있는 모델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잠금 패턴 해제에 그레이트 팍 1819라는 이 기기에서는 그 이전에 로그인되지 않았던 메일이 쓰여진 것이라는 유력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조작, 허위, 왜곡 보도 관련은 한 항목으로 썼지만 책 한 권이 필요할 정도로 많은 내용이죠. 그래서 그 부분까지 특검에서 규명돼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번 항목에서 많은 분들이 아프게 기억하고 있는 방통심의 목동 투쟁 있었던 방심위 사건. 방심위는 왜 그렇게 이런 부분들을 다 회피하고 묵살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의혹, 진상규명이 필요하고 책임규명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장시호 고영태 태블릿 그 위에 청와대 대변인은 아까 말한 김의겸 기자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아래에서 둘째 줄 보면 타임존, 시간대가 변경된 기록 부분에 대한 의혹, 또 외부 기기, 외부 매체 간의 교신 정보를 다 확인해야 되는 것, 또 JTBC 보관 기간 중에 대용량 앱 설치 경위, 사진 폴더 삭제 경위 등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 태블릿은 검찰 조직과 대형 언론사의 유착 연루 의혹이 있고 디지털
증거 처리에서 우리가 소중히 쌓아오던 헌법상의 적법 절차 원리를 완전히 파괴한, 그리고 그 이후에 2년 4개월간 적법 절차와 법치주의를 마구 파괴해간 입구가 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탄핵 및 대통령 형사재판으로 이어진 엄청난 효과를 가져왔던 사건이죠. 따라서 이 특검은 정략적으로 접근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이 특검을 통해서 명명백백히 만일 검찰 연루 의혹도 없고 JTBC도 억울한 누명을 쓴 것이라면 그것이 밝혀지는 것을 통해서 국민 통합에 기여할 것입니다. 만일 반대로 검찰의 연루가 밝혀지고 JTBC 대형 언론사가 거기에 합작한 것이 밝혀진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나라의 국채를 뒤흔든 사건으로서 뿌리 끝까지 그 진실이 규명되고 책임이 밝혀져야 되는 사건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특검 중에는 결과에서 국내만이 아니라 중립적인 해외 포렌식 기관도 활용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 태블릿에 대한 조작 의혹, 그리고 드루킹의 여론 조작 의혹, 모든 것이 조작 정권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진실을 밝히려는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성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내 지지 않고 이겨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손석희 구속! 구속!